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붓다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다. 붓다스쿨 만독 시간입니다. 오늘은 법구경 이야기 81번째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아들과 남편 그리고 친정집 어머니 아버지 오빠를 하룻밤 안에 전부 잃어버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필연적으로 가까운 친구, 가족, 지인들의 죽음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사이에 가족을 모두 잃고 미쳐버린 빠따짜라. 부처님께서 저 땅 하나에 계실 때 빠따짜라 비구니와 관련해서 개송 113번을 설하셨다. 빠따짜라는 사와띠의 부유한 상인의 딸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4억 냥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가 16살이 되어 성숙미를 갖추자 부모는 7층 꼭대기에 방을 마련해주고 주위에 경호원을 배치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인과 눈이 맞아 관계를 맺었다. 부모는 같은 계급의 젊은이와 결혼시키려고 결혼 날짜까지 잡았다. 결혼 날짜가 다가오자 그녀는 하인에게 말했다. 부모님이 나를 어느 가문의 젊은이와 결혼시키려고 해요. 한번 시댁에 들어가면 당신이 선물을 들고 만나러 와도 나를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 거예요.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얼른 여기서 나를 빼어내서 도망칠 궁리를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소? 내일 아침 일찍 성문에 가서 기다릴 테니 당신은 어떻게 해서든 집을 빠져나와 그곳에서 나를 찾으시오. 다음 날 그는 약속 장소에 가서 기다렸다. 빠따짜라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흙 묻은 허름한 옷을 입고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얼굴에 붉은 분가루를 발랐다. 그리고 경호원도를 따돌리기 위해 물동이를 머리에 입고 시녀들과 함께 물 들어가는 것처럼 위장하고 빠져나갔다. 탈출에 성공하자 그녀는 약속 장소로 가서 사랑하는 연인을 만났다. 둘은 멀리 도망가서 한 마을에 정착했다. 남편은 땅을 경작하고 숲에서 땔감과 나뭇잎을 모으고 아내는 물동이로 물을 나르고 음식을 만들며 가정을 꾸리고 살았다. 그러다가 빠따짜라는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다. 점점 배가 불러오고 출산인이 다가오자 그녀는 남편에게 부탁했다. 여기서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부모는 항상 자식들에게 애틋한 감정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 친정으로 찾아갑시다. 친정집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요. 남편은 그녀의 요구를 거절하며 말했다. 여보,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요? 당신 부모가 나를 보면 가만두지 않을 거요. 내가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요. 그녀는 계속 간청했지만 남편은 매몰차게 거절했다. 어느 날 남편이 나가고 없을 때 그녀는 이웃집에 가서 말했다. 남편이 와서 어디 갔는지 물으면 친정집에 갔다고 전해주세요. 남편이 돌아와서 아내가 보이지 않자 이웃집에 가서 물었다. 그들은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말해주었다. 그녀를 설득해서 되돌아오게 해야겠다. 남편은 그렇게 생각하고 아내를 쫓아갔다. 그는 아내를 따라잡아서 되돌아가자고 간절히 빌었지만
설득할 수 없었다. 그들이 한 장소에 도착했을 때 산통이 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급해서 소리쳤다. 여보, 산통이 오고 있어요. 그녀는 덤불 숲으로 들어가서 땅에 누워 진통을 참지 못하고 몸부림치다가 결국 아들을 낳았다. 이제 친정으로 가야 할 일이 없어졌으므로 그녀는 남편과 집으로 되돌아갔다. 얼마 후 그녀는 또 임신했다. 출산일이 다가오자 그녀는 전처럼 친정에 가겠다고 떼를 썼지만 남편은 계속 거절했다. 그녀는 아들을 등에 업고 친정으로 출발했다. 남편은 그녀를 뒤쫓아가서 돌아가자고 애원했지만 그녀는 단호히 거절하고 계속 걸어갔다. 그렇게 길을 가고 있을 때 우기철이 아닌데도 지독한 폭풍이 몰려왔다.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우르르 쿵쾅거리며 하늘과 땅을 갈랐다. 이어서 폭우가 줄기차게 쏟아지기 시작했다. 하필 이때 진통이 오기 시작하자 그녀는 남편에게 외쳤다. 여보, 진통이 오고 있어요. 참을 수 없으니 어서 비를 피할 곳을 찾아봐요. 남편은 다급하게 도끼를 들고 움막이라도 만들 나무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개미언덕 꼭대기에 자라고 있는 관목나무를 발견하고 올라가 자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다 자르기도 전에 개미언덕에 들어있던 코브라가 기어나와 그를 물어버렸다. 곧바로 몸속에서 거대한 불기둥이 솟아올라 몸을 태우는 것 같았다. 그는 온몸이 마비되고 살빛이 검붉게 변하더니 그 자리에서 구부라져 죽고 말았다. 빠따짜라는 남편이 오기를 학수고대하며 격렬한 진통을 겪다가 결국 두 번째 아이를 낳았다. 두 아이는 몰아치는 폭우를 견디지 못하고 쥐어짜듯이 비명을 질러댔다. 어머니는 두 아이를 가슴에 안고 무릎을 꿇고 땅에 웅크려 아이들을 보호하며 밤을 꼬박지 새웠다. 그녀의 온몸은 피가 다 빠져나간 것 같았고 몸은 시든 낙엽처럼 보였다. 새벽이 밝아오자 그녀는 새로 태어난 아이를 등에 업고 첫째 아이를 한 손으로 잡고 말했다. 사랑하는 아이야, 내 아버지가 우리를 버린 모양이다. 그녀는 남편이 갔던 길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가 개미 언덕에 다가갔을 때 남편이 그 꼭대기에 죽어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몸은 이미 검붉게 변해 굳어 있었다. 나 때문에 남편이 길을 가다가 죽었어요. 그녀는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한탄했다. 이제 그녀는 친정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아찌라와디 강에 도착했을 때 강물은 간밤에 계속 쏟아진 비로 허리까지 차오를 정도로 불어 있었다. 그녀는 두 아이를 데리고 강물을 건너기에는 너무나 연약했다. 그래서 첫째 아이를 놔두고 둘째 아이를 업고 먼저 강을 건넜다. 그녀는 건너가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자리를 만들고 그 위에 아이를 뉘어놓았다. 그리고 둘째 아이를 데려오려고 물살을 헤치며 다시 강을 건너기 시작했다. 하지만 갓난아기를 놔두고 강을 건너는 것이 불안해서 자꾸 뒤돌아보았다. 그녀가 가까스로 강의 중간쯤 갔을 때 독수리가 아이를 고깃덩어리로 착각하고 공중에서 쏜살같이 덮쳐왔다. 그녀는 독수리가 덮쳐오는 것을 보고 두 손을 뻗어 휘저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세 번이나 비명을 질러댔지만 독수리는 아이를 낚아채서 날아가 버렸다.
강둑에 남아있던 첫째 아이는 어머니가 강 가운데 서서 두 손을 흔들고 뭐라고 소리 지르는 것을 보았다. 엄마가 나를 부르고 있다. 아이는 급하게 강물로 뛰어들었다가 강물에 휩쓸려 가버렸다. 졸지에 두 아이를 잃은 그녀는 비탄에 잠겨 울부짖었다. 아들 하나는 독수리가 채 가버렸고요. 다른 아들은 강물에 휩쓸려 가버렸어요. 남편은 길에서 독사에 물려 죽었어요. 그녀는 이렇게 한탄하며 울며 친정집으로 향했다. 사와띠를 향해 한참 가고 있을 때 그쪽에서 오는 사람을 만났다. 어디서 오는 길이에요? 사와띠에서 오는 길입니다. 사와띠 어느 거리에 누구네 가족이 살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만 그 가족에 대해서는 묻지 마시고 다른 가족에 대해 물어보십시오. 다른 가족은 물어볼 일이 없어요. 그 집이 제가 묻고 싶은 유일한 가족입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말씀드려야겠군요. 혹시 간밤에 비가 밤새도록 억수로 퍼부은 것을 아십니까? 지난밤에 비가 얼마나 심하게 퍼부었는지 저만큼 아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비 때문에 제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 먼저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밤의 폭우로 그 집이 무너져 내리면서 상인과 부인과 아들이 모두 압사당했어요.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이 와서 지금 막 시체를 화장하고 있어요. 저 멀리 연기가 솟아오르는 것이 보입니까, 부인? 그녀는 이 말을 듣고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녀는 옷이 흘러내려 발가 벗겨진지도 모르고 세상에 처음 태어났을 때의 모습으로 울부짖고 한탄하며 떠돌아다녔다. 한 아들은 독수리가 채가 버렸고요. 다른 아들은 강물에 휩쓸려 가버렸어요. 남편은 독사에 물려 죽었고요. 어머니와 아버지와 오빠는 압사당해 화장되었어요. 그녀를 본 사람들은 미친년, 미친년이라고 소리 지르고 어떤 이는 그녀를 쓰레기더미로 내던지고 어떤 이는 흙덩이를 던졌다. 오늘 벚구경 이야기 81번째 인연담 첫 번째로 읽었습니다. 붓다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다. 붓다스쿨 만독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